너들 똑바로 잘해라 말이야. 네네.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어. 이전 투구 개판이. 지금 우리도 아사리판이 음악 소리. 안건을 미리 제출해가지고 의장한테 승인을 받고 의장이 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정해주세요. 악마를 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그게 뭐야? 본회의를 정해주세요. 나 처음 들어봤어. 사무국 직원들도 정확한 절차를 안내하고 설명해주고 해야지 말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축분 선생이 함께하는 핫 이슈 코너입니다. 성남데일리 추영선 대표기자님 모시고 성남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회견 부분을 한 대 이어서 오후에는 또 성남시의회가 지금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임시회가 오늘 좀 재밌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네, 오늘 성남시장 기자회견이 9시 만에 있었고요. 네네. 우리가 기자회견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자회견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꽤 많이 지나면서 네네. 시장이 의회에 참석을 못하는 상황으로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다가 끝나고 나서 본회의에 시장이 참석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네. 여러 다른 일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본회의 참석 안 하면서 네네. 본회의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왜 본회의장에 안 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야당의 이준배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교량과 관련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본회의장에 안 왔다. 네. 시장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낙심했던 상황이 오전에 시의회에서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 이후에 불화재단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삭감된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임시회가 오늘 끝나는 날이었잖아요. 네네네. 어제 이게 예산결산위원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네. 오전에 무리 없이 진행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1시간 정도 정상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 밤 12시 다 돼서까지 네. 파행을 거듭하다가 12시 직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인데 합의를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통과하고 12시 직전에 예결회가 끝나고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어쨌든 어제 양당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것을 뒤통수를 때리면서 국민의힘에서 예산안에서 수정안을 냈죠. 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게 어제 예결에서 삭감됐던 그 문화재단의 축제 예산 액티 성남이라고 하는 15억하고 그다음에 오페라 제작 6억인데 그것을 부활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냈고요. 결과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쌀만 안 잡았지 고상이 오가면서 싸웠거든요. 너들 똑바로 잘해라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잘난 체 하면서 삿대질이라고 하면서 거의 뭐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가면서 통과가 됐는데 통과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고 국민의힘 18명만 남아서 찬성을 눌러가지고 제적 의원 18명, 찬성 의원 18명으로 부활이 됐죠. 근데 지금 오늘 그 조정식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일단 합의한 내용의 예산결산위원회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 그 교랑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안전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축제를 뭐 추후에 어떤 상황을 보고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또 이제 국민의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갑자기 올렸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축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위원회에서도 있는 토의를 했다고 그러긴 한데 했잖아요. 싸웠다기보다는 서로 주장들을 했었는데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로 밀어붙여서 그것을 해결위의 결과를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상임위에서는 해결해서 삭감하고 해결해서 삭감한 것을 왜 본회의에서 다시 또 부활하느냐. 상임위 무용론, 해결위 무용론 그런 모든 것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란 말이야. 그러면 상임위와 해결위 하지 말고 모든 난관을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통화해서 전 일정을 본회의에서 하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야 합의 사항을 뒤집었다는 것은 굉장히 향후에 다양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 있고요. 돌이켜보면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을 통과하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말한 수정 예산을 했잖아요. 그때도 예결위에서 심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못하고 이렇게 본회의로 상정도 안 한 상태에서 수정 예산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이 합의가 된 상태인데 그것을 본회의에서 이렇게 뒤집었다는 것은 그러면 다음 6월 달에 또 추경이 있고 올해 11월 가면 있는데 그때 예결위에서 합의를 안 하고 계속 하면 추경은 추경대로 안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은 또 수정 예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모처럼 합의한 사항을 뒤집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성남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지금 15억이잖아요. 성남의 어떤 뭡니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성남시청이 이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2009년에 이전했기 때문에 부시장에 있을 때는 그래서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거의 한 3회 4회인가 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이름을 바꿔서 그 페스티벌이라고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뭐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여러 번들이 지적한 전례가 있어서 이름을 바꾸고 가서 그런 축제를 진행했던 건데 이번에는 지난 한 2019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그 12억인가 들여가지고 액티성남이라는 축제를 했었는데 그와 똑같은 축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비가 와가지고 그런 축제를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좀 더 새롭게 잘 해보겠다 그런 축제 이름이에요. 어제 예결위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했던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 삭감을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알려진 바로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우리가 말한 조건부 통과된 예산도 있었고요. 축제뿐만 아니라 다만 오늘 합의해서 통과한 것을 뒤집은 것은 문화재단의 축제 15억 그다음에 오페라 제작에 대한 비용 6억 원. 근데 설명이 말이 오페라 제작에 6억인데 이 예산도 오페라를 제작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행사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는 도로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돼요. 근데 우리 축구 선생님이 말씀 나눌 때 뒤에 우리 스튜디오가 라이브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저 노래 소리에 맞춰서 음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노래 소리에 다음 출연진 아니에요? 아니 노래 소리에 맞춰서 음성이 그냥 약간의 기복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이 음악의 톤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합의된 예산안을 수정안을 내서 뒤집었다. 수정안의 처리 과정이 후유증을 많이 나을 것이다. 최초로 합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회의 진행이 이런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어요. 이전 투구 개판이 지금 우리도 아사리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 그래도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는 삿대질 하면서 진행을 아니 나와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정해 주세요. 안건을 미리 제출해가지고 의장한테 승인을 받고 의장이 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정해 주세요. 이런 무슨 악마를 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그게 뭐야? 이게 누구를 위한 거고 역대 30년 우리 역사상에서 안건을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본회의를 정해주세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출입 30년 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차를 알고 절차를 모르면 시 사무국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사무국 직원들도 그래. 정확한 절차를 안내하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편법적으로 또 잘못되고 전문성의 사무국 직원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분권 사무국 직원이든 입법 지원관들 정말 교육을 해도 강도 높은 해병대 교육처럼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아야지 성남시 의회 30년이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런 경우는 제가 30년 가까이 의회를 봤는데 거의 처음이지 않느냐. 그럼 이것도 역사에 남겠네요. 아직 음악소리가 조용하니까 목소리 또 이제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알다시피 작년에 인사권이 독립돼가지고 의회직이 이제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특별하게 어디로 전출을 가지 않는 이상은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걸로 인사권이 독립이 되는데 어떤 전문성 강화에 필요하다. 그리고 연수가 필요하다. 교육도 많이 필요하죠. 삐끗하면 무슨 뭐한테 자문 구해야 되고 뭔 구해야 되고 그거 전문성이 있으면 굳이 자문 구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자문 구할 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도 별로 없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술 마시면서 우리 저 축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남에도 정치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 알아야 될 거, 어떤 용어라든가 어떤 절차 이런 부분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야기했는데요. 마무리로 보면 첫 번째 성남시장 이야기했고요. 네네. 그리고 시의회 이야기를 했는데 덧붙이면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이 지난 11일 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날은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신문 결과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별로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뭐 언론에 쓰여지고 있던데 네네.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데 25일 날 오전 10시에 또 재판이 있잖아요. 있죠. 나머지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난 3월에 재판장이 말했듯이 이거에 대한 최종 1심 선고가 5월 29일 이내죠. 5월 말까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25일날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5월 초에 말하는 검사 구형이 있고 5월 말에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위에 대해서 본회의가 끝났잖아요. 고소 멱살만 안 잡았지 거의 뭐 멱살 잡은 거나 다름없고 그야말로 본회의장 데시벨이 우리가 말하는 소음에 해당되는 70데시벨이 넘을 정도로 왔는데 시위의 절반의 의원 따뜻하게 손잡고 해외 여행을 간답니다. 해외여행인지 해외연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상임위배로 가는 건가요? 전체의 절반 정도가 해외연수로 가죠. 그렇습니까? 20일 날 가서 5월 2일 날 온다. 여행인지 그건 나중에 이제 결과 부분을 봐야 되죠. 여하튼간에 오늘 참 모시기 힘든 워낙 스케줄이 바쁘셔서 이거 그래도 이렇게 모셨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는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 그래서 출연료를 좀 줘야 된다니까. 출연료는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임대료 내고 사무장이 울지 말고 마무리. 제가 나중에 로또 번거 당첨되면 꼭 3분의 1은 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오늘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축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신 이유는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지역 언론이 이렇게 쓴소리를 해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과감하게 칭찬도 하고 채찍도 때려줘야지 성남시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분 선생님이 요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흡족한데요. 앞으로도 이런 많은 지적과 많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 기자회견과 성남시의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다음에는 좀 더 뜨거운 이슈, 화끈한 이슈 찾아서 우리 축분 선생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하나 보면 제가 신영수 국회의원을 만났거든요. 다음 내년 총선에 중원구에서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덧붙이면서 총선에 대해서 그래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원구에 심규철 전 의원이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다음에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에 저희 굿타임즈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다음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가지고 우리 축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